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 중개에 있어서 물건을 접수받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체크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중개에서 물건 접수는 크게 상가 임대와 상가 매매 물건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상가 임대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점포를 저희가 물건을 받았을 때 이야기하고, 상가 매매는 말 그대로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 물건 접수를 말하겠습니다. 먼저 상가 임대의 물건을 접수받았을 때 몇 가지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그 점포에 대한 상호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주소입니다. 즉 번지수입니다. 번지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저희들이 또 기본적인 관련된 서류를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별상가, 집합건물의 개별상가의 경우에는 호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점포에 대한 이제 상황, 평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평수는 실질적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임대차 계약을 썼을 때의 계약 면적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실면적이 계약 면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면적의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기본적인 정상적인 건물 외에 현재 위반 건축물 불법으로 좀 달아내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어떤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그 다음에 월차임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 다음에 관리비가 있다 그러면 관리비인데요. 그 다음에 임차 기간, 계약 기간을 얼마로 하고 있는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건 뭐냐면, 현재 사장님이 내고 있는 보증금과 월차임이 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때 보증금과 월차임 관리비의 인상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상 여부는 점포를 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주, 임대인한테 여쭤봐가지고 기존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그대로 해도 되는지 그런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 업종 관련해가지고 임대인이 소매점만을 원한다, 나는 일반 음점을 정말 싫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은 무관한지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유권자 파악이 또 중요합니다. 지금 뭐냐면 현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의 사업자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실제 운영하는 사람과 실제 사업자 명의자가 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꼭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전에 무슨 점포였는지,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업종 전에 무슨 점포였는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점포는 동일업종으로 거래가 될 수 있겠지만은 타업종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무슨 점포였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놓으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즉 시설, 직접 사장님이 시설을 했는지. 왜냐면은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인테리어 그대로 인수를 했는지, 아니면은 기존의 인테리어와는 무관하게 새로 인테리어 시설을 했는지 여부가 나중에 권리금에 있어서 시설 권리금을 저희가 산정할 때 또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 현황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시는데 오픈을 언제 하고 마감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또 종업원을 몇 명 쓰는지, 이런 운영 현황. 그 다음에 점포의 시설 현황 중에 테이블수는 몇 개 있는지, 화장실은 내부에 있는지, 주차장의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매출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점포의 매출 현황은, 이거는 따로 제가 그 매출 수익 분석에 있어서 강의 자료를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물어봐야 될 게 이제 권리금입니다.
얼마 정도의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권리금의 조정 여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제 권리금을 가지고 이제 이쪽에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점포를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뭐 사장님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접 광고를 낸 적이 있는지, 아니면 타 부동산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가격적인 부분이 동일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내놨던 가격과 다른 부동산에 내놨던 가격, 또 사장님 직접 내놨던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부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만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크를 해야 오셔가지고 사무실에 오셔서 거기에 관련된 건축물 관리자나 이런 서류를 띄워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가 임대가 아니고 이제 상가 매매 쪽에서 체크를 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주소라든가 이런 것은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주소라든가 주소, 즉 번지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상가가 건물 때문에 대지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층수, 그 다음에 언제 매입을 했는지, 그 다음에 준공 연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이제 사장님한테, 건물주한테 물어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제가 서류상으로 또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유자 현황.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지분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소유자 현황.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가격이죠.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 그래서 얼마 정도의 매매 가격이 형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언제 매입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매입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하게 됐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상가 매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임차 현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수익률을 분석하거나 할 때도 중요하겠지만은 건물에 대한 임차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건물의 공실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물건을 받으면 예를 들면은 층수별로 뭐 지하층이 있다든가 지하층 1층, 2층, 3층, 지상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층별로 면적이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가, 임차인 현황, 뭐 식당에 들어와 있는지,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지, 뭐 이런 부분 임차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보증금이 파악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월차임, 월차임도 부가세 별도로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 내역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증금과 월차임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관리비는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 기간입니다. 공실 여지가 있는지, 언제 만기돼 나가는지, 그래서 임차 기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하다 보면은 이 면적 대비 보증금과 월차임이 나오게 되면은 환산보증금 나눠가지고 평당 임대가를 또 계산해봐야 됩니다. 보증금 예를 들면은 뭐 5천이다, 월세가 200이다. 그러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하면은 200이니까 100이니까 2억 5천. 2억 5천이라는 환산보증금이 나오고, 이거를 평수가 예를 들면 50평이다. 50평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5, 25. 평당 임대가는 500이다. 그래서 평당 임대가가 적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차후에 이 임대가를 인상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단하게 임대와 매매에 있어서 물건 접수할 때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